또 만났지, 그죠? 자, 시작합시다. 사람이 왜 눈도 감을 수 있고, 입도 닫을 수 있고, 말이죠. 근데 귀는 왜 닫을 수도 없는지 아세요? 그 이유는 눈은 보기 싫은 거를 안 볼 수도 있고, 입은 뭐 말하는 거를 참을 수도 있고, 뭐 웬만하면 남한테 나쁜 말은 하지 말라 그런 뜻이죠. 남들이 하는 말은 어떻게든 경청을 해라 그런 뜻이랍니다. 닫지 말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피곤하고 힘들지만 내가 하는 말은 귀를 닫지 말고 똑바로 들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큐! 자, 그럼 이어서 기회균등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회균등의 개념은 능력주의 사회의 신념을 반영하는 개념으로서 모든 사람이 성별, 인종, 계급 및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사회에서 바라는 더 높은 지위를 획득할 동등한 기회를 갖는 것이다. 이게 이제 기본 개념인 거죠. 이런 시각에서 봤을 때 그 평등관을 어떻게 형태로 분류하냐 하면 기회의 평등과 내용의 평등 이렇게 분류를 하고, 기회의 평등은 다시 허용적 평등과 보장적 평등, 내용의 평등은 과정과 결과의 평등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면 교육 기회의 허용적 평등은 어떤 개념이냐?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누구에게는 주어졌는데 누구에게는 안 주어졌다. 이런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중세 신분제 사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별이 너무 강했던 어떤 시대의 개념에서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형태로 차츰 바뀐 거죠. 그 다음에 교육 기회의 보장적 평등, 기회만 주어지면 뭐하냐, 여건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제도적인 차별을 철폐하고 특히나 가난한 집안의 자녀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학습 기회를 보장해줘야 된다.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그럼 무슨 말이냐 하면 학교는 도시에 있고 가난한 집 자제는 저 산골에 있다. 그러면 학교 등교하는데 한 2시간, 3시간 걸린다. 이건 뭐 학교 다니지 말란 얘기죠.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학교에서 통학버스를 이용해서 그 학생이 학교를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준다는 뭐 그런 의미. 이게 이제 교육기회 보장적 평등이다. 그 다음에 내용의 평등으로 보면 과정과 결과의 평등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과정의 평등은 뭐냐? 다른 말 조건의 평등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학교의 시설, 교사의 자질, 교육과정 이런 등등 이런 데서 학교 간의 차이가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차이를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둘 내용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사의 자질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균등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뭐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내용의 결과의 평등에서 보면 과정도 중요하지만 학습이 끝날 때 학생들 수준이 비슷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과가 비슷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도 얘기한 것, 보상적 평등주의에서 얘기한 것처럼 낮은 능력을 가진 학생한테는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야 따라갈 가능성이 많고 같아질 어떤 조건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교육, 불평등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으로 그 전부터 나와 있던 게 이제 미국에서는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 1964년에 시작이 된 건데 아마 오래됐죠. 그 다음에 영국의 교육 우선 지역 해가지고 EPA, 프랑스의 GP 이런 이제
특정한 가난한 지역에 사는 학생들을 위한 어떤 뭐 교육적 혜택 이런 것들을 주어왔던 거죠.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미국의 헤드스타트는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슈어스타트, 캐나다에서는 페어스타트,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부터 위스타트 해가지고 빈곤 퇴치를 위한 프로그램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 불평등을 유발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이제 교육 격차라는 겁니다. 격차. 이 교육 격차를 설명하는 세 가지 이 인과론에서 세 가지 이론이 있는데, 그게 이제 가장 먼저 사회적으로 지배적이었던 주장이 지능결핍론이라는 거예요. 지능결핍론. 이 생물학자들이 이제 주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능 우위론자들은 지능이 곧 성적, 유전이 결정적 영향을 준다는 입장입니다. 학업 성취의 가장 결정적 요인은 유전이다. 머리 좋은 부모님한테 태어나서 나야 그 학습할 가능성이,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학자가 이제 젠센이라는 학자가 인간의 생태적 소질에 관한 논문에서 학업 성취에 관련된 유전 요인, 학업 성취는 유전 요인이 80%고 나머지 20%가 환경적 요인, 뭐 기타 등등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걸 뒷받침한 학자가 아이젠크라는 학자도 뭐라 그러냐면, 지능이 결국 연구를 해보니까 80%고 환경이 한 20% 정도밖에 영향을 안 주더라는 거죠. 그 후에 설마 그러려고 해가지고 라이트와 스미스라는 학자가 다시 해보니까 그래도 유전이 45%로 가장 큰 영향을 주고, 환경 31%,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 20%, 뭐 하다 보니까 오차도 생기는 거죠. 한 4%, 이런 정도의 영향으로 유전이 가장 크더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같으면 60년대 지배적인 이론이었어요. 60년대, 70년대. 그러다가 80년대 넘어오면 조금 바뀌죠. 미국에서는 이 연구가 콜맨 리포트 해가지고 아주 미국에서도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변혁을 불러일으킨 이제 연구인데, 문화 환경 결핍론이다 해가지고 학업 성취의 가장 결정적 요인은 그전에는 지능인 줄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 대중들이 인식을 했는데, 콜맨 리포트 결과를 통해서 그게 아니더라라는 연구 결과를 밝혀낸 거예요. 콜맨 리포트를 뭐 간략하게 살펴보면 무슨 얘기냐면, 미국 내 주요 인종, 소수민족, 학교 간, 지역 간 교육 기회와 효과 불평등에 대한 원인을 밝히기 위한 연구를 했는데, 미국의 전 지역에서 K12학년 중 136, 92 학년에 속하는 학생 수 64만 5천 명. 그 당시로서는 뭐 대단한 표집이죠. 교사 6만 명을 표집해 보니까 학생의 가정 배경이 학업 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더라는. 가정 배경이. 이 가정 배경은 학생들이 학교에 재학하는 기간 동안 계속적인 영향을 주더라는 거야. 그럼 학교의 물리적 시설, 교육 과정 이런 것들은 뭐 상대적으로 그 영향이 적고, 가정 배경이 가장 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업 성취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가정 배경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 연구를 통해서 이제 밝혀낸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거는 학생 개인 가정의 문화적 환경이 결정적 요인이다. 이렇게 이제 그 이후에 보아왔던 겁니다. 우리도 뭐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도 이런 영향이 많이 있죠. 그러다가 로젠탈과 제이콥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새로운 어떤 연구가 나타났는데, 그게 이제 교사결핍론이라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 교외에 있는 오카스쿨이라는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연구를 했던 건데, 교사 기대가 전달되는 심리학적 기제가 있다. 학습자들에게는. 그래서 그 기제를 5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학급의 일반적인 대인 지각이나 관계,
학생 행동에 대한 반응, 학생에게 투입하는 시간량, 학생의 반응 기회, 교사는 자기가 지각한 학생의 능력 수준, 이런 5가지 교사의 기대가 학생에게 전달되는 게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학생 개개인의 학업 성취 수준은 전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결국 학업 성취의 결정적 요인은 이 연구에서는 교사라는 변인이라는 거야. 그 후부터 이제 교사들이 이제 학생들이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오냐? 교사에게 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교사들이 힘들어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런 어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은 이제 뭐 크게 3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문제가 있으면 이제 결핍 요인을 개선을 해야 되겠죠. 첫째, 하여튼 학교의 집단적 신념의 보편화를 해야 된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학생 모두가 잘 배울 수 있고 교사가 잘 가르칠 수 있다는 기대나 태도를 형성해야 된다. 학습자들은 우리를 가르치는,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주 훌륭한 교사라는 생각, 또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교사들도 열심히 하는 그런 기본적인 태도를 형성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째, 학교의 업무 조직, 운영 방법, 교사학습 과정의 어떤 계획과 평가, 학급 내 사회관계, 이런 것들이 원만해야 된다라는 거죠. 학교 내에서 갈등을 자꾸 일으키면 이제 학업 성취 향상에 좀 힘들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째, 평등주의적 수업 실천, 의사소통이나 질문, 힌트, 반응 기회, 규제와 보상, 이런 것들이 학급 내에서 차별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상대적으로 학급 내 차별적 요인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많이 변화가 돼가지고 그런 경향이 좀 줄어들었는데, 교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교육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특히나 한국 사회에서 교육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토론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청소년 중심의 문화와 사회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